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국가의 부는 결국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국가의 지원, 투자,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자, 일단 조기현 변호사님 비전 발표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네.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부터 구체적인 어떤 비전, 대통령이 되면 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선대위 인선까지 매우 일치되고 일관된 어떤 메시지와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잘 준비돼 있다. 지난 대선 출마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준비되고 깊어지고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제대로 해왔고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도 진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그 나라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방된 이후에 건국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고 앞으로 이재명이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예전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가짜 대한민국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런 어떤 시각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도 저는 의견이 다른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급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 마치 국가를 중심으로 이어가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건 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나사, 미 우주항공국에서 하는 것을 이제는 스페이스X라는 개인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 힘을 주고 기업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묶인 발을 풀어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틀어지고 가겠다. 그러한 것 자체가 민간 영역을 너무나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대선 경선 규칙 놓고 이견을 조율 중입니다.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국민 경선 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 참여 경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인데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비명계에서는 당원과 일반 국민 구분 없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 영어로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명계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원이 그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 지지율 확보가 좀 더 어렵다 이런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이 룰이 그렇게 돼 왔던 거는 맞습니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오늘 좀 치열하게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못 받는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기에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양측 지지층이
이 치열하게 결집돼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역선택의 문제가 제기 안 될 수 없고요. 국민의힘 경선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고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선이라는 게 양측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이긴 한데 예.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서로 양 당에 대한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대 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역선택을 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선관위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건데 아마 뭐 비명계 또는 뭐 이재명 대표 나뉘어서 그 유불리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맞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선 룰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에서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은 어제 경선 규칙을 확정을 했는데 이견도 있습니다. 종전 경선 때보다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늘렸지만 모든 경선 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물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 응답 기회를 주고 민주당이나 다른 당 지지자는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이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룰입니다. 그것이 현재 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역선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는 걸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그 1차, 2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때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적어도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산무 경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경쟁 없고, 두 번째 감동 없고, 세 번째 후보가 없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어대후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가진 자로서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2등, 3등 후보를 위해서 약간의 아량을 위해서 좀 홍보 내지 흥행을 위해서 뭔가 할 만도 한데 부자 몸살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비상겸 그리고 또 탄핵 이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그 보수 민심들이 그리고 중도 민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끌어안기 위한 나름대로의 오픈 프라이머리 1차에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역선택 방지를 넣되 대신에 100%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의힘이 하는 것들을 민주당에서 좀 모델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온 한국갤럽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37%로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무당층, 무응답이 30%인 상황인데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갈지 역시 변수일 것 같아요. 잠깐 이번 여론조사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번호의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무당층 표심 어디로 향할까 참 변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뭐 일단 조금 전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듯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후보들에 비하더라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 결국 그 본선은 양당의 어떤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설이라든가 또 개헌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또 보수 이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다른 변수들이 이제 관여될 경우에 중도층 표심이 대단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 상대적 격차가 그대로 본선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죠. 물론 전체적인 여론은 네. 이재명 후보가 뭐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본선 과정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과제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 여론조사 수치에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뭐 만족하고 안일하게 대응할 선거는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또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 캠프 내에서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전략 이 부분은 뭐 본선 과정에서 집중해야 될 과제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 무당층 내지는 뭐 무응답층, 뭐 중도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표심 어디로 좀 향할까 관심입니다. 누구도 지금은 단정할 수 없죠. 네네. 그런데 최근에 그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 1위 성씨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지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 1등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를 해도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민주당 후보님이 제일 앞서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오늘 나왔습니까?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무응답층이 한 30% 되고 다른 데도 보면은 아직까지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보했던 그런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예전보다 오히려 뭐 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거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47.8% 거의 48% 9% 그 정도가 갔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그때에 비해서 한 10%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얼마나 이제 그 땅 따먹기 위해서 뺏어올지 그게 이제 남은 54, 5일간의 레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에게도 기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부터 정말 감동 있는 경선을 하고 얼마나 미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청년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주는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이 대선 전의 레이스에서 승리를 월계관을 지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